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기로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시내에 들어와서 길이 많이 밀렸어요. 제가 집이 여주라 여주에서 나름 계산하고 조금 일찍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어진 점 죄송하고요. 지금부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심보를 용자 신청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 팁까지 해가지고 자 한번 진행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쪽 보고 해야 되는구나. 되게 여기세요? 예, 여수예요. 자, 우선 목차를 보면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보증 대상, 그리고 보증 한도 및 보증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보증에 필요한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필요 서류, 보증 신청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기타, 이렇게 해서 제가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지난달에 1차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여러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시간도 많이 늦어지고, 이제 화면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목소리로만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이제 처음 진행하는 것도 있고 해서 약간 굉장히 속도 빠르게 그냥 막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천천히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꼼꼼히 짚어서 이쪽 협회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농신보 쪽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대부분은 이제 신보, 기보 이쪽 중진공 이쪽은 좀 이렇게 다뤄보셨어도 융자 파트에 있어서 농신보 쪽은 굉장히 많이 좀 이제 정보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농협생명에 있으면서 이 업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이걸 또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요. 그때는 이제 화면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로만 전달을 했다면 오늘은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서 하시는데 제가 이 PPT 자료를 만들면서 이 사실은 PPT 자료를 만들 때 이제 폰트의 크기라든가 뭐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는데도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을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뒤로 가면은 이제 화면상에서 내용을 보는 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다만 협회에다가 이 내용을 공유하고 갈 거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협회를 통해서 공유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보다 이제 요번에 조금 내용이 보강된 게 있어서 그 내용 이제 참고하시면서 지난번에 들으셨던 분들은 그 내용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이거를 줄임말로 농신보라고 해요. 그래서 보증서 발급 절차를 보게 되면은 위탁보증과 직접보증이 있는데요. 위탁보증은 5천만 원 미만의 이제 사실 우리가 그 개인적인 통장에 5천만 원씩 돈 갖고 있지 않지만 5천만 원 그러면 보증이나 융자, R&D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금액이 작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이면은 그냥 금융기관, 여기에서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은행, 농협은행이에요. 농협, 축협, 수협. 이렇게 해서 이 은행을 통해서 간이 신용조사를 하고 보증서 발급이 돼서 바로 대출이 그 금융기관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직접 보증 대상이라는 거는 5천만 원 이상의 이제 금액의 그 보증서가 발급이 될 때, 진행하는 절차는 농심보 보증센터에서 보증서 발급을 하고, 그리고 신용조사를 하고, 보증서 발급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보증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위탁보증처럼 똑같이 서류는 똑같이 은행을 통해서 접수를 하셔야 돼요. 은행을 통해서 서류를 접수하시고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일반 신용조사를 먼저 해서 은행에서 오케이가 되면 그 서류를 가지고 이제 농신보에다가 올려서 보증 심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이제 그 개별 그 융자
건별로 보면은 이제 보증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80% 내지 85%를 농심부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는 거예요. 쉬운 말로 1억을 대출받는다고 했을 때 80%인 8천만 원은 보증서, 신용을 담보로 해서 보증서를 통해서 대출이 나가지만 나머지 2천만 원 또는 1,500만 원은 순수하게 그 대출 신청자의 법인 또는 법인 대표 아니면 개인의 순수 신용만 가지고 1,500 내지 2천만 원이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신용조사에서 통과가 안 되면 사실상 대출 실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농심보는 기본적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라는 게 이제 그 기본 원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항시 기보나 신보도 마찬가지지만 이 농심보도 보증기관이잖아요. 보증기관을 통해서 이 대출을 실행을 시킬 때에는 보통 이제 보증서를 끊기 위해서 직접 보증기관에 가서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을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기보도 그렇고 신보도 그렇고 일단 그 은행에 여신 담당을 찾아가서 그 기본적인 신용조사서를 넣고 거기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본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이렇게 제출하는 거거든요. 농심보도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금융기관은 농협은행인데 농협중앙회 또는 그 지역 회원 농협이라고 해요. 단위 농협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NH뱅크 또는 농협중앙회라고 하는 것은 1금융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회원 농협은 2금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군데에서 다 농심보 보증서를 취급을 할 수는 있는데 한도의 차이가 있어요. 지역 회원 농협은 지역 단위별로 무슨 뭐 농협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 한도 금액이나 이런 거에 작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금융이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저기가 없지만 일반 보증 같은 경우에 금리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증 대상에 있어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업자, 농기계 사후 관리업소. 근데 이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은 다 아세요. 임업은 이제 살림. 근데 우리나라의 살림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살림업을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보기에는 많진 않죠. 쉽게 찾으면 숯 만드는 곳. 또 많진 않지만 펠릿이라 그래가지고 압축시켜서 목재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기타 이제 나무로 이렇게 가공해서 제재소 이런데 이런데도 가능하실 수 있고요. 또 살림 자체에 이제 저기를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양업자. 근데 사실 원양업자들은 이제 저희가 어떤 인간관계가 있어서 만나게 되면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 바닷가 쪽에서 있거나 이런 회사와 연결이 돼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크게 만날 일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이렇게 보면은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시는 분 있는데 농기계 그 수리하고 그러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다 되세요. 대리점도요? 예, 대리점 이제 대리점 자체가 판매를 하는 곳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런 영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농기계 판매하는 쪽을 가서 하셔도 도움되는 거는 뭐냐면 그쪽에서 농기계를 살 때 농심보 보증서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대부분은 그 판매하시는 곳에서 이미 이 농심보 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농협은행하고 연결을 해서 바로 이렇게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이 대출을 받아서 사겠다라고 하실 때 바로 그렇게 연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이제 그런 업체들 좀 규모 있고 이런 데 찾아가서 혹시 그 농기계 사러 오셨을 때 그 대출을 받아서 기계를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실 때 혹시 이용하시는 게 있습니까? 물어봐서 따로 없다고 하면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업무 처리를 도와드리겠다고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농림수산단체, 그러면 이제 농업협동조합법인이나 수산업협동조합법인, 산림조합법, 여변초는 아시죠? 담배. 그리고 이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온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영어조합법인. 영어조합은 뭐예요? 어업하는 어업회사법인 이런 쪽이고 수산업법에 의한 거는 이제 이 밑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자 생산업을 하시는 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종묘회사나 이런 쪽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으로 농사 짓거나 고기 잡거나 뭐 이렇게 임업에 하거나 이런 그 저기가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생산단체. 그러니까 보통 쉽게 농업법인이거나 우리가 그 식품회사라든가 식품가공회사들, 김치공장, 뭐 콩나물 재배하고 두부 만들고 뭐 요즘은 또 절임 배추, 기타 그다음에 이제 건강식품 같은 것도 많잖아요. 무슨 즙 같은 거, 양파즙, 무한의 양파즙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이 다 그리고 요즘 건강식품으로 나오는 그런 농산물을 이용한 그런 건강식품을 만드는 곳이면 다 보면은 이제 뭐 무슨 식품회사라고도 돼 있고 아니면 농업회사법인 또는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 영농조합법인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업자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농업인, 어업인에서 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농림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수산물 가지고 이렇게 가공해서 뭐 오징어채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김 공장 뭐 이런 것도 되고 다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미국 총합 처리장 사업이 이제 RPC라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옛날 말로 말하면 정미소죠. 정미소 하시는 분들도 되시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나 이제 뭐 사단법인 한살림, 식육 판매업자, 사단법인 한국생활협연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식육 판매업자 같은 경우에 소매 판매는 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원칙에는 이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무를 현장에 나가서 해보면 이제 캔슬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원래 이제 농심보 보증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해주게 돼 있어요. 1차 생산자, 2차 제조 가공하는 사람, 3차 유통 판매하는 사람 다 해주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 3차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소매 같은 경우는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실무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항상 먼저 보셔야 돼요. 보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품목에서 이제 제조나 도소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세부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 뭐 김치류 뭐 무슨 뭐 이렇게 실제 생산하는 품목들을 이렇게 쭉 적어 놓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생산하는 생산품들이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가장 좋고 그리고 이제 그 농협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산 재료 50% 이상을 비율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국내산 원재료물에 대한 것도 보지만 원산지 비율에 대한 것도 보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2차 가공이 들어갈 때 이것이 그 원재료의 형태가 이것이 콩인지 아니면 뭐 쌀인지 아니면 고등어인지 오징어인지 그 원물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상태로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면 100% 수입산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해줘요. 농심부에서. 근데 중요한 거 예를 들면 빵을 만들고 케이크를 만들고 식품회사예요. 근데 원물의 형태를 알 수가 없어요. 뭐 밀가루 아니면 이미 그 혼합이 된 믹스된 어떤 가루들을 가지고 와서 그 제품을 제조할 때 그 쌀이 밀이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자기네가 확인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조금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래서 커피 로스팅하고 뭐 커피 대용으로 하시는 그런 데도 농심부 보증 받을 수 있어요. 그 커피는 거의 100% 원두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푸대에 원두가 보이면 돼요. 쉽게 이해하시자면 원두를 가지고 와서 로스팅하고 하는 데는 되는데 커피 가루를 완전히 가지고 오면 그거는 또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지만 답하면 커피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밀도 예를 들면 밀을 직접 가지고 와서 자기네가 거기서 뭐 어떻게 해서 그 다음 2차 가공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가루로 들어오면 이게 뭔지 거기에 뭐가 몇 프로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정확히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업자는 뭐 당연히 해주죠. 우리나라 국산 농산물 가지고 수출하면은 이거는 뭐 정말 잘해주고요. 농림수산용 기자재 제조업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이제 비료, 농약, 농업기계, 사료, 시설자재 등 뭐 농림업에 필요한 기자재, 그 다음에 어선, 어구 등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고 제조하고 뭐 이러는 쪽도 다 가능하세요. 그 범위 굉장히 넓죠. 예, 그러시고 천일염 제조업자, 요거는 이제 저기 신안이나 서해안 쪽에, 전라도 쪽에 이 염전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고리상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림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기농업인, 후계 농업인, 임업 후계자. 이제 요거 뒤에 들어가면 그 보증 종류에서 이제 일반 보증, 우대 보증, 특별 보증 해가지고 나올 때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게 세부적인 게 나와서 그때 가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기농어업인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제 저기가 해주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후계 농업인 그 다음에 이제 임업 후계자 다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위치가 조금 이렇게 해서 잘좀 조정을 하고 보증의 한도 및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증 한도는요, 동일인당 받을 수 있는 보증 한도가 있어요. 개인이나 단체는 15억 원 이내입니다. 이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은 금액을 포함해요. 합산 통합 한도라고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보, 기보, 동신보가 합산해서 15억까지 한도에 개인 사업자나 뭐 일반 단체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법인 사업자는 20억 원 이내입니다. 똑같이 기부, 신보, 통합 한도로 적용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이 뭐 신보에서 5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K 값을 보니까 추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억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농신보에서 충분히 가능하죠. 뭐 이론적으로는 15억까지인데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그만큼 안 나오면 그 한도 범위 안에서는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증 한도, 예외 보증 한도라는 건데요. 동일인당 보증 한도가 이제 포함해서 30억 원이네. 신부 기부 똑같이 포함해서 30억까지 올라가요. 이제 여기에는 어떤 그 대상들이 있냐면 산지 유통센터 또는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이노비즈 인증업체, 농수산식품 모태펀드 투자기업, AR 발생 지역 경영안전자금 지원, 또 계열화 사업자, 뭐 원양업 경영자금 지원 대상자 이런 업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법인들, 식품법인들 이런 데 갔을 때 가장 좋은 게 이노비즈 있는지 없는지, 이노비즈 없으면 이노비즈 진행해주고 그 다음에 한도 높여주고, 우리가 일반 사업자님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R&D 지도사로 R&D로 접근을 하기보다 일반 사업자님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 무엇일까에 출발해서 들여다보면 가장 이제 좀 쉽게 갈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만나서 이렇게 대화 나눠보신 분들 대부분이 뭐냐면 자금 조달 부분이 가장 커요. 근데 그 자금 조달 방법의 하나가 R&D도 되고 융자도 되고 보조금도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그 농림수산업자의 농신보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만 R&D까지도 이제 그 연장선상으로 놓고 봤을 때 우선 당장 급한 불을 꺼주는 거는 융자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고, R&D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 시간도 걸리고 또 과제 선정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급한 자금을 회전시키는 데에는 융자가 우선 1순위로 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어차피 R&D를 할 때도 이노비즈는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노비즈가 있는 업체들은 그 한도도 이렇게 30억까지 높여줘요. 특별 보증 한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것과 연계시켜서 같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인당 보증 한도 포함해서 법인 50억, 개인 30억까지 가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부신고 통합 한도입니다.
여기 FTA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중 2차 보존 방식 사업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축사시설이라 그러면 이제 축산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낙농업자도 있고, 한우 키우시는 분도 있고, 돼지 키우는 분도 있고, 양계, 육계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의 이제 현대화 사업, 뭐 스마트팜이라고 또 할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했을 때는 이제 이게 이렇게 금액이 한도가 올라가고요.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자. 이제 이게 양식 그러면 내수면 양식이 있고 바다에 사는 해수면 양식이 있잖아요. 그럼 내수면 양식 업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뭐 장어 키우거나 송어 키우거나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도 해당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저기 하셔야 되는 건 관상어 키우는 분은 안 되세요. 관상어는 먹는 고기만 키워야지 보는 고기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게 이제 실전에서 제가 경험해갖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근의 노후 어선 현대화 사업 대상자 또는 이제 민간 RPC가 아까 이제 그 미국 종합 처리장인데 이제 대형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양 어선 현대화 사업 대상자, 그다음에 이제 동일이당 보증 한도가 포함해서 법인 70억, 개인 30억까지 또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것도 신보 기보 통합 보증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온 첨단 온실 사업 있잖아요. 저 아랫옆으로 가보면 그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거 유리 온실 뭐 이런 거 해서 거기서 이제 온도 조절 다 자동으로 하고 막 그런 거. 이것도 일종의 이제 좀 더 광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스마트팜하고 이제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거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자금 2차 보전 방식 여기에 나오네요. 스마트팜 지원 사업 그리고 이제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대상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그 앞에서 기본으로 개인 및 단체 15억, 법인 20억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농심보 보증 그 일반 금융기관 은행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할 수가 있지만 이 밑으로 내려가서 한도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농협 NH뱅크죠. 농협중앙에 기업보증센터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심 규모가 큰 곳으로 가야 여기에서 상담이 되고 되는 거고 그냥 일반 내가 잘 아는 은행에 가셔갖고는 상담 받으셔도 취급을 안 하시고 오히려 이쪽으로 다시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예외보증 한도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이 별도로 정한 보증 한도와 보증 심사 방법에 따라 보증서가 발급이 된다. 그래서 이제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농림수산업체 30억까지 한도 부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미가 RPC 같은 경우에 끝났겠죠?